이거는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공상 과학 영화에서 지구를 지킬 때 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뚜껑TV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아주 재밌는 제품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스마트워치가 그것인데요. 스마트워치 하면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스마트워치인지 이게 스마트폰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커다란 스마트워치가 그것입니다. 바로 팬톤에서 출시한 램4 프로가 그것입니다. 이름도 길어요. 짜잔 짠짠. 오! 팬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아무리 100번 설명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스마트워치가 그것입니다. 팬톤에서 출시한 램4 프로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오, 나름 패키지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뭐랄까 그냥 명품 시계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포장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흐물흐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톤 램4 프로, 일단 뭐 프로 붙자가 붙는 거 보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가격은 제가 약 우리나라 원화돈으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일단 그럼 포장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쭝. 와, 이렇게 열었더니 스마트워치라고 써있고 나름 그래도 패키지 신경을 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여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열어보면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워치 하단에 이런 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건데 선 케이블이 상당히 좀 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타입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칼국수 케이블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보호 필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영문과 중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시계줄의 경우에는 하단부가 128mm 그리고 상단부는 87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자체는 62mm 그리고 54mm, 두께가 약 15mm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중량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두구두구 중량은 69g 정도가 나갑니다. 69g. 뭐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볍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스마트워치고 손목에 달린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2.2인치 IPS 패널이 달린 스마트워치. 일단은 손으로 가볍게 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화면이 탑재가 된 만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일단 OS가 안드로이드 5.1 버전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스펙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MT6580 1.3GHz 쿼드 코어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1GB, 스토리지는 16GB로 탑재가 됐는데요. 뭐 스마트워치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스펙은 아주 떨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IPS 패널이 탑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야각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좀 더 선명한 느낌마저도 들기는 해요. 후면을 보면은 심장 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가 되고요. 그 옆에 충전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유심 단자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 유심 클립을 열게 되면은 유심을 넣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심 단자를 보니까는 방수를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한 생활 방수 정도는 지원을 하겠죠. 배터리 경우는 45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워치의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실제 제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17,422점이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프로세서는 7,330점, GPU가 빵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튼 UX는 7,004점 그리고 램과 스토리지는 3,08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총점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스펙인데요. 자, 이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보이세요? 자판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작아요. 오타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지만은 이 작은
키보드를 보다 보면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스마트워치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타 다른 스마트워치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만보계라던가 아니면 심장 박동수, 열량 소모량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G까지는 아니더라도 3G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을 넣게 되면은 전화나 문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키보드 오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카카오톡을 한다는 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음성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OK 구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때? 내일 남양주의 기온은 28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전화통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물론 문자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시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둡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구글 지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3G 데이터와 연결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시계를 차고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시계줄은 총 3가지 컬러로 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렌지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나름 이렇게 차고 보니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역시나 좀 너무 큰 사이즈가 부담이 됩니다. 일단 뭐 화면이 크고 보기가 좋고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즈가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는 손목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좀만 올리더라도 스마트워치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손목을 자유롭게 쓴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전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발열을 어떻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스마트워치인가요? 아니면은 전화기인가요? 사이즈를 보면 볼수록 감이 안 오는 스마트워치. 이거는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공상 과학 영화에서 지구를 지킬 때 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고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